평생 쌓아온 관계가 순간의 분노로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한마디가 여러분의 50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난 사람 앞에서 침묵하거나 같이 화내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분노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화를 내는 사람의 90%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해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해의 비결은 논리가 아닌 감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가족 간의 다툼, 이웃과의 갈등,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로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60년 살아오며 쌓인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긴 영상이지만 편하게 끝까지 봐주시고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명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아니 어쩌면 매일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화가 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웃에 김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로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죠. 학교에서는 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은 그저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그분의 아내 박영희 씨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남편이 은퇴 후에 더 예민해져서 매일 싸우다시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자식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 볼까요? 그들은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화는 다른 감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두려움, 좌절, 상처 같은 감정들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철수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존경받는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자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난 사람을 마주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진정하세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같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 이웃 박영희 씨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내니까 아이들도 할아버지랑 말하기 싫어한다고. 이런 말은 남편의 분노를 더 키웠죠. 많은 분들이 화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감정에 같이 화를 내는 것. 둘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편이 화를 내면 당신도 참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한마디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돌아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니까요. 첫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인내심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집에 와서 정리를 안 하고 어질러 놓았을 때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왜 말을 안 듣니?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는 더 반항적이 되고 여러분은 더 화가 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 현실입니다. 비록 여러분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이영수 씨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안일에 대해 불평했을 때 이영수 씨는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더욱 화가 났고 결국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영수 씨는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나서 돌아왔을 때 그냥 상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은 상대방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책보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한 사과나 변명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이해 없는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남편도 처음에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쉽게 말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그의 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반성이 없는 사과는 오히려 신뢰를 깎아내리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쌓여가고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최광수 씨는 아내와의 갈등을 20년 넘게 회피해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갈등은 더 심해졌고 결국 별것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루고 회피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이런 실수들을 알아보니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화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하지만 정작 바꿀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내려도 우산이 있으면 젖지 않듯이 상대방의 분노가 쏟아져도 감정의 우산이 있으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화는 저 사람의 것. 나는 그저 도와줄 수 있을 뿐. 이런 마음가짐이 그녀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은 공감과 이해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60,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일을 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영수 씨의 며느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집안일을 하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는 삶. 우리 시대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말이 아닌 많이 힘들구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자기 감정 조절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3초 규칙을 실천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기 전에 3초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죠. 이 작은 습관이 수많은 갈등을 예방해 줬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인드셋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제 이웃 김철수 씨의 아내 박영희 씨는 남편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또 시작이네. 항상 이런 식이야. 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했죠. 그러니 당연히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을 문제가 있는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고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마인드셋은 장기적 관계 개선을 위한 태도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60, 70년 동안 쌓아온 습관과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 씨도 아내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죠. 이런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제가 곧 소개해드릴 이 한마디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단순히 말 한마디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화난 사람을 순식간에 진정시키는 이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 말이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의 핵심 원리는 인정과 공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보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뇌의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결책보다 감정적인 공감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그 마법과도 같은 이 한마디를 공개합니다. 화가 난 사람을 진정시키는 이 한마디는 바로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한가요? 네,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한다. 당신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긴장이 풀리고 방어적인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났을 때,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손주 교육 문제로 간섭할 때, 어머님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요양원에서 직원과 갈등이 있을 때도 선생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말투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셋째,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 감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정확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을 한 후에는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어느 날 남편이 아들 내외와 통화한 후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며 소리를 질렀죠. 예전 같았으면 저도 따라 화를 내거나 그러게 평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지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많이 서운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단단히 조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죠.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들 내외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마디의 힘입니다. 단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모든 상황에서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지어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한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한마디의 힘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관계에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사례입니다. 제 친구 윤정숙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30년 넘게 고민해왔습니다. 윤정숙 씨의 시어머니는 매사에 간섭이 심했고 손주 교육 문제로 특히 자주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손주의 학원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윤정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내가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에 다니시는 박영호 씨는 68세에 재취업하여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관리소장과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매번 사소한 일로 박영호 씨를 질책했고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질책을 받은 박영호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완벽한 관리를 원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아, 네. 사실 저도 요즘 윗선의 압박이 심해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고,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오해, 해소 사례도 있습니다. 저의 고향 친구 김순자 씨와 이미영 씨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어느 모임에서 이미영 씨가 김순자 씨의 아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크게 상처받고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두 사람, 김순자 씨가 모른 척 하려는데 이미영 씨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나도 많이 화났을 거야. 김순자 씨는 이 말을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문은 완전히 와전된 것이었고 50년 우정에 금이 갈 뻔한 순간을 이 한마디가 구했던 것입니다. 연인 간의 화해 사례도 있습니다. 황금혼식을 앞둔 조용기 씨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 리모컨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기 씨는 아내가 항상 리모컨을 어디에 두는지 모른다며 화를 냈고 아내는 당신이 항상 이상한 곳에 둬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조용기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많이 지쳤을 것 같아. 내가 자꾸 짜증을 내서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 미안해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의 갈등 상황 대처 사례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병원, 관공서, 은행 같은 곳에서 종종 젊은 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 갔을 때 일입니다. 통장 정리를 부탁했는데 젊은 직원이 그건 ATM기에서 하실 수 있어요 라고만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내가 ATM기 사용법을 모를 것 같아. 그냥 서비스를 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화를 내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요즘은 바쁘시죠? 업무가 많아 힘드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통장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까지 말해주었죠. 이렇게 이 한마디는 가족, 친구, 직장, 낯선 사람 등 모든 관계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말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톤과 말투 연습하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목소리를 낮추기. 둘째, 말의 속도를 줄이기.
셋째, 진심을 담아 말하기. 특히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심으로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두 번째 팁은 상황별 응용 방법 익히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표현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내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는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 정말 이해가 돼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선생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의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해는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앞의 공감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 다른 실수는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 감정 이해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면 진정한 이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먼저 충분히 공감한 후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화법입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또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계속해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 주세요.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같은 작은 반응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팁은 장기적인 감정 조절과 관계 관리 전략입니다. 이 한마디는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여 오늘 느낀 감정, 특히 화나거나 불편했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게 되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그날 있었던 갈등 상황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죠. 이 습관이 저를 더 침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어떤 것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우리 관계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대화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저도 가끔은 실수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과 다투고 나서 후회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 조절과 관계 관리를 해나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화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 특히 이 한마디의 힘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나이에 와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라는 것이죠.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박영희 씨의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철수 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 한마디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박영희 씨가 말하기도 전에 김철수 씨가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당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박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꾸준한 공감과 이해가 결국 남편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담은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